오늘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시나요? 매일 밤 우리가 방문하는 그 신비로운 꿈의 세계. 혹시 그저 하룻밤의 환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보내는 비밀스러운 메시지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당신의 삶에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지혜 탐구 여정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의 수제자이자 평생을 꿈의 언어를 해독하는 데 바친 마리 루이즈 폰 프란츠의 눈을 통해 꿈의 세계를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당신의 꿈이 어떻게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나아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발견할 준비를 하십시오. 폰 프란츠에게 꿈은 단순한 밤의 판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무의식이 직접 보내오는 편지이며 우리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안된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그녀에 따르면 우리의 무의식은 마치 현명한 친구와 같아서 직접적인 언어가 아닌 상징이라는 특별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꿈에서 둑이 터져 범람하는 강을 보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표면적으로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당신의 삶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고 이제는 그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주어야 할 때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꿈은 당신의 의식이 보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부분을 보상해 줌으로써 정신적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꿈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으며 각각의 상징은 여러 겹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폰 프란츠는 우리가 꿈을 너무 서둘러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만약 꿈에 용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위협적인 존재일까요? 아니면 당신을 지키는 수호자일까요? 그 의미는 꿈속에서 당신이 느꼈던 감정과 당신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쩌면 그 용은 당신이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마주해야 할 내면의 거대한 과제를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을 포함한 동양 문화권에서 용은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지혜와 신성한 힘, 그리고 수호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폰 프란츠의 관점에서 보면 서양의 용이든 동양의 용이든 그 본질은 꿈을 꾼 사람이 한 단계 더 진화하기 위해 맞서야 할 변화의 도전이라는 원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꿈에서 느낀 감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꿈속에서 당신이 두려움을 느꼈는지, 흥분했는지, 혹은 평화로웠는지, 그 감정이야말로 무의식이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폰 프란츠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남는 그 감정의 여운에 집중하라고 강조합니다. 그 감정들이 바로 꿈의 의도를 비추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꿈의 작업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개성화라는 여정입니다. 융과 폰 프란츠가 말하는 개성화란 한 사람이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의 조각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는 위대한 정신적 순례입니다. 그리고 꿈은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꿈은 우리가 외면해온 자신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내면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드러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존재의 중심인 자기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은 우리가 일상적인 걱정거리, 즉 무언가를 사고파는 문제에서 벗어나 삶의 의미를 찾도록 이끈다. 은행 계좌의 잔고는 우리 영혼 깊은 곳의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폰 프란츠 박사는 약 30년 동안 최소 6만 5천 개가 넘는 꿈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꿈의 기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이 들면 우리는 텅 빈 공간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의 존재는 사라지고 그러다 문득 내 안에 어떤 힘이 나를 어떤 경험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은 경험, 하늘을 날고 사랑을 나누는 깨어있는 현실만큼이나 생생한 경험들. 그 힘은 대체 무엇일까요? 누가 꿈을 만드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미스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꿈이 자신의 소망이나 계획을 반영한다고 순진하게 믿지만 꿈을 깊이 관찰할수록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꿈은 종종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 심지어 악몽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꿈이 시작되는 근원은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자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 한 그루나 멧돼지 한 마리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근원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신을 믿는다면 신이 꿈을 만든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어떤 경우든 그것은 모든 존재를 탄생시키는 미지의 힘, 신비로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신 또는 자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 꿈을 관찰하다 보면 꿈이 가진 몇 가지 놀라운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꿈 속에는 우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지성, 지혜, 그리고 통찰력이 존재합니다. 꿈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잘못 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위험을 경고하며 미래의 사건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의미를 남역하며 계시와도 같은 영감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위대한 예술가나 과학자들의 꿈을 분석해보면 수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꿈을 통해 그들에게 계시처럼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들은 컴퓨터처럼 계산된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깊은 샘에서 갑작스러운 영감의 형태로 솟아오른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수학적 해법을 먼저 꿈에서 보고 난 후에 의식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창조적인 통찰력을 생산할 수 있는 거대한 정신적 모체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면의 안내자 또는 신성한 중심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안내자가 만들어내는 꿈의 목표는 각 개인이 최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물론 꿈이 우리를 삶의 고난이나 질병, 고통스러운 사건들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꿈은 우리에게 그런 시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자신의 운명을 완수하고 우리만의 별을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우리 안에 잠재된 거대한 삶의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폰 프란츠 박사 자신도 융과의 만남을 통해 꿈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융이 한 여성의 환상을 해석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융에게 있어 꿈이나 환상 같은 내면의 사건들은 우리가 외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만큼이나 생생하고 중요한 실제라는 것을. 그 후 그녀는 융에게 직접 분석을 받으며 자신의 꿈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의 꿈 해석은 그녀에게 새로운 계시였습니다. 그녀의 꿈은 특히나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녀 자신은 단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는 암호와도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융은 엄청난 노력으로 그 의미를 풀어냈고 그때마다 그녀는 이제 알겠다.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제야 보인다는 깊은 안도감과 깨달음을 얻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우리도 꿈을 해석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요? 폰 프란츠는 과학의 모든 분야가 그렇듯 소수의 전문가만이 그 복잡성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꿈 해석은 고도의 전문 기술을 요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과학이 그렇듯
몇 가지 기본적인 규칙과 일반적인 측면은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20개의 난해한 꿈 사이에서 때로는 누구나 즉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의식은 때로 위대한 익살꾼이어서 돌려 말하지 않고 쾅 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폰 프란츠는 자신이 병으로 지쳐있을 때 꾼 꿈을 예로 들었습니다. 꿈에서 그녀는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늙은 병사들을 환영하는 파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공 도구를 반납하고 있었는데 모두 100살은 되어 보이는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현역으로 복무했어. 그 꿈을 이해하기 위해 분석가를 찾아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일에 양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꿈은 그렇게 명백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꿈을 스스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꿈은 항상 우리의 맹점, 즉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등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 등을 볼 수 있지만 나 자신은 볼 수 없죠. 꿈은 바로 그 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해석할 때 이미 알고 있는 자신의 문제점을 꿈에 투영하며 스스로를 속이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융조차도 자신의 꿈을 해석해줄 융이 없음을 한탄하며 제자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이 설령 그것이 어리석은 의견일지라도 자신의 맹점을 벗어나 객관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왜 이토록 유익한 꿈의 세계를 오랫동안 두려워했을까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의식은 인간을 삼켜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꿈의 세계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건강한 일이지만 동시에 그 세계는 한 사람을 집어삼킬 수도 있습니다. 몽상에 빠져 현실을 외면하거나 신경증적인 환상을 좇는 사람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정신병원에 가보면 꿈의 세계에 희생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나폴레옹이라는 꿈 속에서 살고 다른 사람은 자신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삭입니다. 그들은 꿈의 세계에 완전히 삼켜진 것입니다. 꿈의 세계는 우리가 현실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와 생생하게 대화할 때에만 유익하고 치료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돌보고 식사를 하고 일상적인 의무를 다하는 현실의 삶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순간 꿈의 세계는 위험해집니다. 그것은 우리를 현실에서 끌어내어 신경증적이거나 정신병적인 비현실의 늪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이란 현실에 굳건히 발을 딛고 서서 내면의 꿈과 균형 잡힌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폰 프란츠 박사에게도 그녀의 인생 항로를 바꾼 결정적인 꿈이 있었습니다. 18살 크리스마스 날 밤 그녀는 융이 원형적 꿈이라고 부를 만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신화적인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연금술의 신비한 물을 찾아 지상으로 다시 가져오는 마치 삼원의 죽음과 부활 여정과도 같은 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꿈을 평생 꾼 가장 중요한 꿈으로 여기며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극심한 충격으로 몇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온몸을 떨다가 겨우 일어나 옷을 입고 융에게 그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융은 그 꿈이 그녀의 인생 과업이 될 연금술 상징 연구의 기초를 놓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나의 꿈이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융과 폰 프란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꿈의 세계는 혼란스러운 환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지혜가 보내는 질서정연한 메시지입니다.
꿈은 우리의 의식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 균형을 잡아주는 보상작용을 하고 우리가 잊고 있던 자신의 다른 반쪽을 만나게 해주며 궁극적으로는 더 온전하고 통합된 존재로 나아가는 개성화의 여정을 안내하는 지도입니다. 당신이 꿈에서 쫓기던 도둑은 어쩌면 당신이 그토록 원했지만 억압해왔던 당신의 자유로운 모험심일지도 모릅니다. 꿈속의 여인이 건네준 꽃 한 송이는 당신이 이제 당신의 직관과 감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황금 반지는 당신이 잃어버렸던 삶의 목적이나 창의성, 혹은 내면의 평화라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무의식의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들 때 당신의 내면 세계에서 속삭이는 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가장 위대한 발견의 여정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밤이 통찰력 있는 꿈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시나요? 매일 밤 우리가 방문하는 그 신비로운 꿈의 세계. 혹시 그저 하룻밤의 환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보내는 비밀스러운 메시지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당신의 삶에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지혜 탐구 여정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의 수제자이자 평생을 꿈의 언어를 해독하는 데 바친 마리 루이즈 폰 프란츠의 눈을 통해 꿈의 세계를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당신의 꿈이 어떻게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나아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발견할 준비를 하십시오. 폰 프란츠에게 꿈은 단순한 밤의 판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무의식이 직접 보내오는 편지이며 우리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안된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그녀에 따르면 우리의 무의식은 마치 현명한 친구와 같아서 직접적인 언어가 아닌 상징이라는 특별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꿈에서 둑이 터져 범람하는 강을 보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표면적으로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당신의 삶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고 이제는 그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주어야 할 때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꿈은 당신의 의식이 보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부분을 보상해 줌으로써 정신적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꿈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으며 각각의 상징은 여러 겹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폰 프란츠는 우리가 꿈을 너무 서둘러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만약 꿈에 용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위협적인 존재일까요? 아니면 당신을 지키는 수호자일까요? 그 의미는 꿈속에서 당신이 느꼈던 감정과 당신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쩌면 그 용은 당신이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마주해야 할 내면의 거대한 과제를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을 포함한 동양 문화권에서 용은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지혜와 신성한 힘, 그리고 수호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폰 프란츠의 관점에서 보면 서양의 용이든 동양의 용이든 그 본질은 꿈을 꾼 사람이 한 단계 더 진화하기 위해 맞서야 할 변화의 도전이라는 원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꿈에서 느낀 감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꿈속에서 당신이 두려움을 느꼈는지, 흥분했는지, 혹은 평화로웠는지, 그 감정이야말로 무의식이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폰 프란츠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남는 그 감정의 여운에 집중하라고 강조합니다. 그 감정들이 바로 꿈의 의도를 비추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꿈의 작업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개성화라는 여정입니다. 융과 폰 프란츠가 말하는 개성화란 한 사람이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의 조각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는 위대한 정신적 순례입니다. 그리고 꿈은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꿈은 우리가 외면해온 자신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내면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드러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존재의 중심인 자기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은 우리가 일상적인 걱정거리, 즉 무언가를 사고파는 문제에서 벗어나 삶의 의미를 찾도록 이끈다. 은행 계좌의 잔고는 우리 영혼 깊은 곳의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폰 프란츠 박사는 약 30년 동안 최소 6만 5천 개가 넘는 꿈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꿈의 기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이 들면 우리는 텅 빈 공간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의 존재는 사라지고 그러다 문득 내 안에 어떤 힘이 나를 어떤 경험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은 경험, 하늘을 날고 사랑을 나누는 깨어있는 현실만큼이나 생생한 경험들. 그 힘은 대체 무엇일까요? 누가 꿈을 만드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미스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꿈이 자신의 소망이나 계획을 반영한다고 순진하게 믿지만 꿈을 깊이 관찰할수록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꿈은 종종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 심지어 악몽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꿈이 시작되는 근원은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자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 한 그루나 멧돼지 한 마리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근원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신을 믿는다면 신이 꿈을 만든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어떤 경우든 그것은 모든 존재를 탄생시키는 미지의 힘, 신비로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신 또는 자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 꿈을 관찰하다 보면 꿈이 가진 몇 가지 놀라운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꿈 속에는 우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지성, 지혜, 그리고 통찰력이 존재합니다. 꿈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잘못 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위험을 경고하며 미래의 사건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의미를 남역하며 계시와도 같은 영감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위대한 예술가나 과학자들의 꿈을 분석해보면 수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꿈을 통해 그들에게 계시처럼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들은 컴퓨터처럼 계산된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깊은 샘에서 갑작스러운 영감의 형태로 솟아오른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수학적 해법을 먼저 꿈에서 보고 난 후에 의식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창조적인 통찰력을 생산할 수 있는 거대한 정신적 모체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면의 안내자 또는 신성한 중심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안내자가 만들어내는 꿈의 목표는 각 개인이 최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물론 꿈이 우리를 삶의 고난이나 질병, 고통스러운 사건들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꿈은 우리에게 그런 시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자신의 운명을 완수하고 우리만의 별을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우리 안에 잠재된 거대한 삶의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폰 프란츠 박사 자신도 융과의 만남을 통해 꿈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융이 한 여성의 환상을 해석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융에게 있어 꿈이나 환상 같은 내면의 사건들은 우리가 외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만큼이나 생생하고 중요한 실제라는 것을. 그 후 그녀는 융에게 직접 분석을 받으며 자신의 꿈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의 꿈 해석은 그녀에게 새로운 계시였습니다. 그녀의 꿈은 특히나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녀 자신은 단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는 암호와도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융은 엄청난 노력으로 그 의미를 풀어냈고 그때마다 그녀는 이제 알겠다.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제야 보인다는 깊은 안도감과 깨달음을 얻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우리도 꿈을 해석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요? 폰 프란츠는 과학의 모든 분야가 그렇듯 소수의 전문가만이 그 복잡성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꿈 해석은 고도의 전문 기술을 요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과학이 그렇듯 몇 가지 기본적인 규칙과 일반적인 측면은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20개의 난해한 꿈 사이에서 때로는 누구나 즉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의식은 때로 위대한 익살꾼이어서 돌려 말하지 않고 쾅 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폰 프란츠는 자신이 병으로 지쳐있을 때 꾼 꿈을 예로 들었습니다. 꿈에서 그녀는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늙은 병사들을 환영하는 파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공 도구를 반납하고 있었는데 모두 백살은 되어 보이는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현역으로 복무했어 그 꿈을 이해하기 위해 분석가를 찾아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일의 양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꿈은 그렇게 명백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꿈을 스스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꿈은 항상 우리의 맹점, 즉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등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 등을 볼 수 있지만 나 자신은 볼 수 없죠. 꿈은 바로 그 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해석할 때 이미 알고 있는 자신의 문제점을 꿈에 투영하며 스스로를 속이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융조차도 자신의 꿈을 해석해줄 융이 없음을 한탄하며 제자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이 설령 그것이 어리석은 의견일지라도 자신의 맹점을 벗어나 객관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왜 이토록 유익한 꿈의 세계를 오랫동안 두려워했을까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의식은 인간을 삼켜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꿈의 세계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건강한 일이지만 동시에 그 세계는 한 사람을 집어삼킬 수도 있습니다. 몽상에 빠져 현실을 외면하거나 신경증적인 환상을 좇는 사람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정신병원에 가보면 꿈의 세계에 희생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나폴레옹이라는 꿈속에서 살고 다른 사람은 자신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삭입니다. 그들은 꿈의 세계에 완전히 삼켜진 것입니다. 꿈의 세계는 우리가 현실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와 생생하게 대화할 때에만 유익하고 치료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돌보고 식사를 하고 일상적인 의무를 다하는 현실의 삶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순간 꿈의 세계는 위험해집니다. 그것은 우리를 현실에서 끌어내어 신경증적이거나 정신병적인 비현실의 늪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이란
현실에 굳건히 발을 딛고 서서 내면의 꿈과 균형 잡힌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폰 프란츠 박사에게도 그녀의 인생 항로를 바꾼 결정적인 꿈이 있었습니다. 18살 크리스마스 날 밤, 그녀는 융이 원형적 꿈이라고 부를 만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신화적인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연금술의 신비한 물을 찾아 지상으로 다시 가져오는 마치 삼원의 죽음과 부활 여정과도 같은 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꿈을 평생 꾼 가장 중요한 꿈으로 여기며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극심한 충격으로 몇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온몸을 떨다가 겨우 일어나 옷을 입고 융에게 그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융은 그 꿈이 그녀의 인생 과업이 될 연금술 상징 연구의 기초를 놓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나의 꿈이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융과 폰 프란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꿈의 세계는 혼란스러운 환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지혜가 보내는 질서정연한 메시지입니다. 꿈은 우리의 의식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 균형을 잡아주는 보상작용을 하고 우리가 잊고 있던 자신의 다른 반쪽을 만나게 해주며 궁극적으로는 더 온전하고 통합된 존재로 나아가는 개성화의 여정을 안내하는 지도입니다. 당신이 꿈에서 쫓기던 도둑은 어쩌면 당신이 그토록 원했지만 억압해왔던 당신의 자유로운 모험심일지도 모릅니다. 꿈속의 여인이 건네준 꽃 한 송이는 당신이 이제 당신의 직관과 감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황금 반지는 당신이 잃어버렸던 삶의 목적이나 창의성, 혹은 내면의 평화라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무의식의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들 때 당신의 내면 세계에서 속삭이는 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가장 위대한 발견의 여정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밤이 통찰력 있는 꿈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시나요? 매일 밤 우리가 방문하는 그 신비로운 꿈의 세계. 혹시 그저 하룻밤의 환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보내는 비밀스러운 메시지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당신의 삶에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지혜 탐구 여정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의 수제자이자 평생을 꿈의 언어를 해독하는 데 바친 마리 루이즈 폰 프란츠의 눈을 통해 꿈의 세계를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당신의 꿈이 어떻게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나아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발견할 준비를 하십시오. 폰 프란츠에게 꿈은 단순한 밤의 판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무의식이 직접 보내오는 편지이며 우리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안된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그녀에 따르면 우리의 무의식은 마치 현명한 친구와 같아서 직접적인 언어가 아닌 상징이라는 특별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꿈에서 둑이 터져 범람하는 강을 보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표면적으로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당신의 삶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고 이제는 그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주어야 할 때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꿈은 당신의 의식이 보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부분을 보상해 줌으로써 정신적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꿈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으며
각각의 상징은 여러 겹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폰 프란츠는 우리가 꿈을 너무 서둘러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만약 꿈에 용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위협적인 존재일까요? 아니면 당신을 지키는 수호자일까요? 그 의미는 꿈속에서 당신이 느꼈던 감정과 당신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쩌면 그 용은 당신이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마주해야 할 내면의 거대한 과제를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을 포함한 동양 문화권에서 용은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지혜와 신성한 힘, 그리고 수호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폰 프란츠의 관점에서 보면 서양의 용이든 동양의 용이든 그 본질은 꿈을 꾼 사람이 한 단계 더 진화하기 위해 맞서야 할 변화의 도전이라는 원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꿈에서 느낀 감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꿈속에서 당신이 두려움을 느꼈는지, 흥분했는지, 혹은 평화로웠는지, 그 감정이야말로 무의식이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폰 프란츠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남는 그 감정의 여운에 집중하라고 강조합니다. 그 감정들이 바로 꿈의 의도를 비추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꿈의 작업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개성화라는 여정입니다. 융과 폰 프란츠가 말하는 개성화란 한 사람이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의 조각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는 위대한 정신적 순례입니다. 그리고 꿈은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꿈은 우리가 외면해온 자신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내면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드러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존재의 중심인 자기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은 우리가 일상적인 걱정거리, 즉 무언가를 사고파는 문제에서 벗어나 삶의 의미를 찾도록 이끈다. 은행 계좌의 잔고는 우리 영혼 깊은 곳의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폰 프란츠 박사는 약 30년 동안 최소 6만 5천 개가 넘는 꿈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꿈의 기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이 들면 우리는 텅 빈 공간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의 존재는 사라지고 그러다 문득 내 안에 어떤 힘이 나를 어떤 경험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은 경험, 하늘을 날고 사랑을 나누는 깨어있는 현실만큼이나 생생한 경험들. 그 힘은 대체 무엇일까요? 누가 꿈을 만드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미스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꿈이 자신의 소망이나 계획을 반영한다고 순진하게 믿지만 꿈을 깊이 관찰할수록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꿈은 종종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 심지어 악몽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꿈이 시작되는 근원은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자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 한 그루나 멧돼지 한 마리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근원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신을 믿는다면 신이 꿈을 만든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어떤 경우든 그것은 모든 존재를 탄생시키는 미지의 힘, 신비로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신 또는 자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 꿈을 관찰하다 보면 꿈이 가진 몇 가지 놀라운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꿈 속에는 우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지성, 지혜, 그리고 통찰력이 존재합니다. 꿈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잘못 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위험을 경고하며 미래의 사건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의미를 남역하며 계시와도 같은 영감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위대한 예술가나 과학자들의 꿈을 분석해보면 수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꿈을 통해 그들에게 계시처럼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들은 컴퓨터처럼 계산된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깊은 샘에서 갑작스러운 영감의 형태로 솟아오른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수학적 해법을 먼저 꿈에서 보고 난 후에 의식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창조적인 통찰력을 생산할 수 있는 거대한 정신적 모체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면의 안내자 또는 신성한 중심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안내자가 만들어내는 꿈의 목표는 각 개인이 최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물론 꿈이 우리를 삶의 고난이나 질병, 고통스러운 사건들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꿈은 우리에게 그런 시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자신의 운명을 완수하고 우리만의 별을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우리 안에 잠재된 거대한 삶의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폰 프란츠 박사 자신도 융과의 만남을 통해 꿈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융이 한 여성의 환상을 해석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융에게 있어 꿈이나 환상 같은 내면의 사건들은 우리가 외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만큼이나 생생하고 중요한 실제라는 것을. 그 후 그녀는 융에게 직접 분석을 받으며 자신의 꿈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의 꿈 해석은 그녀에게 새로운 계시였습니다. 그녀의 꿈은 특히나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녀 자신은 단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는 암호와도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융은 엄청난 노력으로 그 의미를 풀어냈고 그때마다 그녀는 이제 알겠다.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제야 보인다는 깊은 안도감과 깨달음을 얻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우리도 꿈을 해석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요? 폰 프란츠는 과학의 모든 분야가 그렇듯 소수의 전문가만이 그 복잡성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꿈 해석은 고도의 전문 기술을 요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과학이 그렇듯 몇 가지 기본적인 규칙과 일반적인 측면은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20개의 난해한 꿈 사이에서 때로는 누구나 즉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의식은 때로 위대한 익살꾼이어서 돌려 말하지 않고 쾅 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폰 프란츠는 자신이 병으로 지쳐있을 때 꾼 꿈을 예로 들었습니다. 꿈에서 그녀는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늙은 병사들을 환영하는 파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공 도구를 반납하고 있었는데 모두 100살은 되어 보이는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현역으로 복무했어. 그 꿈을 이해하기 위해 분석가를 찾아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일에 양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꿈은 그렇게 명백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꿈을 스스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꿈은 항상 우리의 맹점, 즉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등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 등을 볼 수 있지만 나 자신은 볼 수 없죠. 꿈은 바로 그 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해석할 때 이미 알고 있는 자신의 문제점을 꿈에 투영하며 스스로를 속이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융조차도 자신의 꿈을 해석해줄 융이 없음을 한탄하며 제자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이 설령 그것이 어리석은 의견일지라도 자신의 맹점을 벗어나 객관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왜 이토록 유익한 꿈의 세계를 오랫동안 두려워했을까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의식은 인간을 삼켜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꿈의 세계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건강한 일이지만 동시에 그 세계는 한 사람을 집어삼킬 수도 있습니다. 몽상에 빠져 현실을 외면하거나 신경증적인 환상을 좇는 사람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정신병원에 가보면 꿈의 세계에 희생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나폴레옹이라는 꿈속에서 살고 다른 사람은 자신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삭입니다. 그들은 꿈의 세계에 완전히 삼켜진 것입니다. 꿈의 세계는 우리가 현실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와 생생하게 대화할 때에만 유익하고 치료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돌보고 식사를 하고 일상적인 의무를 다하는 현실의 삶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순간 꿈의 세계는 위험해집니다. 그것은 우리를 현실에서 끌어내어 신경증적이거나 정신병적인 비현실의 늪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이란 현실에 굳건히 발을 딛고 서서 내면의 꿈과 균형 잡힌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폰 프란츠 박사에게도 그녀의 인생 항로를 바꾼 결정적인 꿈이 있었습니다. 18살 크리스마스 날 밤 그녀는 융이 원형적 꿈이라고 부를 만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신화적인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연금술의 신비한 물을 찾아 지상으로 다시 가져오는 마치 삼원의 죽음과 부활 여정과도 같은 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꿈을 평생 꾼 가장 중요한 꿈으로 여기며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극심한 충격으로 몇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온몸을 떨다가 겨우 일어나 옷을 입고 융에게 그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융은 그 꿈이 그녀의 인생 과업이 될 연금술 상징 연구의 기초를 놓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나의 꿈이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융과 폰 프란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꿈의 세계는 혼란스러운 환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지혜가 보내는 질서정연한 메시지입니다. 꿈은 우리의 의식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 균형을 잡아주는 보상작용을 하고 우리가 잊고 있던 자신의 다른 반쪽을 만나게 해주며 궁극적으로는 더 온전하고 통합된 존재로 나아가는 개성화의 여정을 안내하는 지도입니다. 당신이 꿈에서 쫓기던 도둑은 어쩌면 당신이 그토록 원했지만 억압해왔던 당신의 자유로운 모험심일지도 모릅니다. 꿈속의 여인이 건네준 꽃 한 송이는 당신이 이제 당신의 직관과 감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황금 반지는 당신이 잃어버렸던 삶의 목적이나 창의성, 혹은 내면의 평화라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무의식의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들 때 당신의 내면 세계에서 속삭이는 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가장 위대한 발견의 여정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밤이 통찰력 있는 꿈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시나요? 매일 밤 우리가 방문하는 그 신비로운 꿈의 세계. 혹시 그저 하룻밤의 환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보내는 비밀스러운 메시지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당신의 삶에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지혜 탐구 여정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의 수제자이자 평생을 꿈의 언어를 해독하는 데 바친 마리-루이즈 폰 프란츠의 눈을 통해 꿈의 세계를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당신의 꿈이 어떻게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나아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발견할 준비를 하십시오. 폰 프란츠에게 꿈은 단순한 밤의 판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무의식이 직접 보내오는 편지이며 우리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안된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그녀에 따르면 우리의 무의식은 마치 현명한 친구와 같아서 직접적인 언어가 아닌 상징이라는 특별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꿈에서 둑이 터져 범람하는 강을 보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표면적으로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당신의 삶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고, 이제는 그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주어야 할 때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꿈은 당신의 의식이 보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부분을 보상해 줌으로써 정신적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꿈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으며 각각의 상징은 여러 겹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폰 프란츠는 우리가 꿈을 너무 서둘러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만약 꿈에 용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위협적인 존재일까요? 아니면 당신을 지키는 수호자일까요? 그 의미는 꿈속에서 당신이 느꼈던 감정과 당신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쩌면 그 용은 당신이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마주해야 할 내면의 거대한 과제를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을 포함한 동양 문화권에서 용은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지혜와 신성한 힘, 그리고 수호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폰 프란츠의 관점에서 보면 서양의 용이든 동양의 용이든 그 본질은 꿈을 꾼 사람이 한 단계 더 진화하기 위해 맞서야 할 변화의 도전이라는 원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꿈에서 느낀 감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꿈속에서 당신이 두려움을 느꼈는지, 흥분했는지, 혹은 평화로웠는지, 그 감정이야말로 무의식이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폰 프란츠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남는 그 감정의 여운에 집중하라고 강조합니다. 그 감정들이 바로 꿈의 의도를 비추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꿈의 작업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개성화라는 여정입니다. 융과 폰 프란츠가 말하는 개성화란 한 사람이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의 조각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는 위대한 정신적 순례입니다. 그리고 꿈은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꿈은 우리가 외면해온 자신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내면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드러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존재의 중심인 자기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은 우리가 일상적인 걱정거리, 즉 무언가를 사고파는 문제에서 벗어나 삶의 의미를 찾도록 이끈다. 은행 계좌의 잔고는 우리 영혼 깊은 곳의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폰 프란츠 박사는 약 30년 동안 최소 6만 5천 개가 넘는 꿈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꿈의 기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이 들면 우리는 텅 빈 공간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의 존재는 사라지고 그러다 문득 내 안에 어떤 힘이 나를 어떤 경험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은 경험, 하늘을 날고 사랑을 나누는 깨어있는 현실만큼이나 생생한 경험들. 그 힘은 대체 무엇일까요? 누가 꿈을 만드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미스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꿈이 자신의 소망이나 계획을 반영한다고 순진하게 믿지만 꿈을 깊이 관찰할수록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꿈은 종종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 심지어 악몽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꿈이 시작되는 근원은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자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 한 그루나 멧돼지 한 마리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근원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신을 믿는다면 신이 꿈을 만든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어떤 경우든 그것은 모든 존재를 탄생시키는 미지의 힘, 신비로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신 또는 자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 꿈을 관찰하다 보면 꿈이 가진 몇 가지 놀라운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꿈 속에는 우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지성, 지혜, 그리고 통찰력이 존재합니다. 꿈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잘못 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위험을 경고하며 미래의 사건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의미를 남역하며 계시와도 같은 영감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위대한 예술가나 과학자들의 꿈을 분석해보면 수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꿈을 통해 그들에게 계시처럼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들은 컴퓨터처럼 계산된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깊은 샘에서 갑작스러운 영감의 형태로 솟아오른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수학적 해법을 먼저 꿈에서 보고 난 후에 의식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창조적인 통찰력을 생산할 수 있는 거대한 정신적 모체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면의 안내자 또는 신성한 중심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안내자가 만들어내는 꿈의 목표는 각 개인이 최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물론 꿈이 우리를 삶의 고난이나 질병, 고통스러운 사건들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꿈은 우리에게 그런 시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자신의 운명을 완수하고 우리만의 별을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우리 안에 잠재된 거대한 삶의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폰 프란츠 박사 자신도 융과의 만남을 통해 꿈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융이 한 여성의 환상을 해석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융에게 있어 꿈이나 환상 같은 내면의 사건들은 우리가 외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만큼이나 생생하고 중요한 실제라는 것을. 그 후 그녀는 융에게 직접 분석을 받으며 자신의 꿈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의 꿈 해석은 그녀에게 새로운 계시였습니다. 그녀의 꿈은 특히나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녀 자신은 단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는 암호와도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융은 엄청난 노력으로 그 의미를 풀어냈고 그때마다 그녀는 이제 알겠다.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제야 보인다는 깊은 안도감과 깨달음을 얻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우리도 꿈을 해석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요? 폰 프란츠는 과학의 모든 분야가 그렇듯 소수의 전문가만이 그 복잡성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꿈 해석은 고도의 전문 기술을 요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과학이 그렇듯 몇 가지 기본적인 규칙과 일반적인 측면은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20개의 난해한 꿈 사이에서 때로는 누구나 즉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의식은 때로 위대한 익살꾼이어서 돌려 말하지 않고 쾅 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폰 프란츠는 자신이 병으로 지쳐있을 때 꾼 꿈을 예로 들었습니다. 꿈에서 그녀는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늙은 병사들을 환영하는 파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공도구를 반납하고 있었는데 모두 백살은 되어 보이는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현역으로 복무했어 그 꿈을 이해하기 위해 분석가를 찾아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일에 양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꿈은 그렇게 명백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꿈을 스스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우리가 이미